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칩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비용 절감입니다. 이 가성비는 항시 중요한 이슈였지만 지금은 더한 것이죠.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니 이 제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관세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이죠. 그러다 보니 비용 절감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 팹리스 입장에서 보면 파운드리 이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전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트 업체도 어떻게든 부품 조달을 싸게 할 방법을 찾아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AI 시대입니다. 연산을 맞는 칩의 성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 전력을 많이 잡아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대명제 속에 칩의 소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적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 모델도 경량화, 소형화, 최적화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이 프로세서, 메모리 간 조합 등 칩의 종류와 패키징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이런 맥락을 머리에 깔아두고 칩 시장을 보면 안 보이던 많은 것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되는데요. 왜 기업이 과거에는 하지 않던 결정을 단행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 삼성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P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외신에서는 삼성이 엑시노스 2600을 처음으로 삼성의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가운데서도 한 번도 엑시노스를 탑재한 적이 없는 최상위 버전인 울트라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피셜도 아니고 루머 수준의 얘기지만 의미심장한 포인트가 적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아시다시피 엑시노스 2600은 삼성의 2나노 1세대 노드인 SF2에서 만들어지는 전세계 최초 2나노 칩입니다. 삼성은 핀팻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3나노에서 처절히 실패했고,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2나노에서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엑시노스 2600은 삼성의 2나노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도가 가능할까를 보여주는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삼성은 최근 테슬라의 AI6 칩을 2나노 2세대 노드인 SF2P에서 수주했는데요. SF2P에서 AI6 칩을 만들기 전에 SF2 노드에서 일단 엑시노스 2600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엑시노스와 항시 짝을 이뤄서 삼성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바로 스냅드래곤 8 5세대 칩이죠. 일전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으로 불렸지만 이번에 이름을 스냅드래곤 8 5세대 칩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칩의 경우는 TSMC 2나노가 아니라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자존심 때문이라도 꼭 2나노인 SF2에서 엑시노스 2600을 성공적으로 양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깔고 이번 소식을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만약 엑시노스 2600을 삼성의 최고 모델인 S26, 갤럭시 S26 내년 초에 나오는 것이죠. 갤럭시 S26 울트라 모델에 탑재하게 된다면 삼성이 내부적으로 엑시노스 2600 성능과 파운드리 양산 가능성을 자신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엑시노스 칩의 성능과 파운드리 양산이 담보만 된다면 삼성이 울트라 모델의 퀄컴 칩과 엑시노스를 병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스마트폰 사업부 입장에선 AP 칩셋을 사들이는데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고, 파운드리도 2나노 레퍼런스를 쌓아서 퀄컴이나 미디어텍과 같은 경쟁사 칩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토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간 엑시노스 2600이 어떤 갤럭시 폰에 탑재될지를 두고 각종 설이 많았는데요. 갤럭시 모델은 세 가지입니다. 프로, 엣지, 울트라인데요. 기본 모델에 프로라는 명칭을 붙였고, 또 기존 플러스 모델은 엣지 모델로 대체해서 프로, 엣지, 울트라 3개 모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앞서 팁스터 주칸 로스레브는 엑시노스 2600이 내년 초에 나오는 갤럭시 S26 모델 가운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델에만 탑재되고 나머지 모델에는 TSMC N3P 3나노 파생 노드에서 만들어지는 스냅드래곤 8 5세대 칩이 전량 탑재될 것이라는 내용을 업로드한 적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프로, 엣지, 울트라 모델에 대한 언급 없이 지역만 거론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트라라는
삼성 갤럭시 폰의 최고 모델의 엑시노스 2600의 탑재 가능성이 나온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외신의 엑시노스 울트라 모델 탑재는 이례적인 뉴스입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면 삼성이 각 사부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주시할 필요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 비용 절감을 위한 시장 변화와 맞물려서 또 주목할 이슈는 바로 메모리 쪽인데요. HBM이 너무 비싸고 전력 소모도 많다 보니 이런 점을 보완하는 메모리가 뜨고 있습니다. 가령 GDDR7 같은 그래픽 D램인데요. 당장 엔비디아만 해도 GPU 대당 가격이 호퍼만 해도 4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보니 일반 D램 대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HBM과의 조합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고객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엔비디아는 출원형 GPU인 루빈 CPX 칩을 내놨는데요. 메모리 파트너로 HBM 대신 GDDR7을 선택했습니다. 루빈 CPX의 연산량은 루빈 GPU의 60% 수준인데요. 가격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가성비에 최적화된 칩인데요. 특히 메모리로 GDDR7을 택해서 가격 AI 칩 인프라 자체가 더 다운되는 것이죠. 그래픽 D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AI 메모리 수요 확대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청이 확산될수록 HBM보다는 GDDR과 같은 메모리가 최적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이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AI 모델 적용을 미루고 있는 기업 수요층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엔비디아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최상위 AI 가속기 성능은 HBM이 좌우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HBM은 한마디로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 즉 대역폭을 극단적으로 넓혀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 특화된 메모리입니다. 반면 GDDR은 통로는 상대적으로 좁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고속 메모리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AI 추론 쪽에서는 HBM만 사용하는 건 낭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력 소모를 낮춘 GDDR이나 LPDDR과 같은 D램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전에도 그 소프트뱅크와 인텔이 저전력 AI용 메모리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할 싸이 메모리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목표도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대체제의 개발입니다. 사실 그 일본이 인텔과 손잡고 HBM 대체제가 될 만한 메모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컴퓨팅의 중심도 CPU, GPU와 같은 프로세서에서 HBM, GDDR, LPDDR과 같은 메모리 중심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 쪽도 HBM에서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CXMT 같은 경우는 최근 HBM3를 하웨이에 공급한 상태인데요. 당초 샘플 제공 시기가 올 연말이었지만 이를 대폭 앞당긴 것입니다. 한편으로 중국은 AI 칩에서 HBM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솔루션 개발에도 적극적입니다. 화웨이만 해도 AI 추론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DDR 그리고 SSD 등 다른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HBM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웨이가 이 기술을 AI 칩 제작에 본격화하면 HBM 탑재수는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성능이 낮은 D램을 더 많이 AI 인프라에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비용도 낮추고 기술 자립화도 앞당기기 위한 얌수 겸장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칩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